네. 네, 이제부터 제가 그때 제가 그 부산을 가서 배워온 그 인바디 분석하는 거를 좀 사장님들과 공유를 할 건데요. 일단 이게 제 인바디지는 아니고요. 제일 깨끗한 거를 제가 공유를 한번 해봤고, 인바디 처음에 제가 좀 김치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인바디는 내 몸 성적표이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얘기할 때도 인바디는 언니 몸의 결과치 성적표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6%, 챌린지 기간은 굉장히 6%에 집착을 하는데, 사실 6%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 본사에서 챌린지 기간 때 6%를 빼면 한 세트를 더 준다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과정 동에 봤더니 사람들 몸을 공유해 봤더니 6% 정도는 뺄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게 기준점인 거지, 그게 나나 나의 소비자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질과 근육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빠지는 속도가 저마다 다른데, 3개월 안에 6%를 빼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그걸 실패했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목표치로 삼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바디를 내 몸에 먼저 이 인바디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공복에 제일 쾌적한 상태일 때 그거를 15일 단위로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내가 운동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직후에 15일 단위로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고 바로, 보통 운동을 하고 바로 찍으면 체지방이 올라간대요. 그게 왜 그런지도 네가 먼저 체크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몸깨달이나 요즘에 TRIT를 1년을 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1년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환절기가 있는데, 계절마다 인바디가 다르게 나온대요. 그리고 환절기 때는 인바디가 더 요동을 친다고 해요. 그래서 내 몸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기간이 1년이고, 그 안에 나의 인바디를 15일 단위로 체크를 해서 나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이 인바디로 누군가를 우리가 리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단위로 내 몸이 제일 쾌적할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운동하고 나서, 그리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있잖아요. 내 몸이 너무 힘들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때도 한번 체크를 해서, 그렇게 매번 다른 인바디를 체크를 해서 내 몸의 데이터를 꼭 내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부터 이거를 좀 공유하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 제 화살표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있죠. 체수분. 체수분은 우리 몸에 안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수분도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 김치환 선생님까지 말씀해 주신 건 요 가로예요. 요 가로 안에 무조건 들어와 있는지를 제일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채소분이 요 가로 안에 들어와 있고 얼마만큼 있는지 봐라. 그리고 단백질도 요 가로 안에 꼭 들어와 있는지가 중요하다. 왜냐면 단백질은 근육의 먹이이고 근육을 생성하는 거고, 단백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육의 먹이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 근육이 더 잘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가로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얼마만큼 꽉 차 있는지 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무기질도 역시 이 가로 안에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하고, 가로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무기질은 그러니까 단백질은 근육의 먹이이지만 무기질은 체지방을 태우는 연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체지방이 더 잘 타겠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더 빨리 체지방이 녹는 이유는 이 무기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 무기질은 생명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생명과도 연관이 있고, 갱년기에 갈수록 무기질이 굉장히 낮은 확률이 높고, 그런 사람들을 양작을 해보면 대부분 칼슘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질이 가로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러면 이분이 체지방이 빨리 탈지 늦게 탈지를 알 수 있고, 무기질을 채워줘야 되는 이유를 그 안에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로 안에 들어와 있는지 얼마만큼 퍼센테이지 차지하는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체지방은 사실 우리 그냥 결과라고 얘기하세요, 사실. 그건 이제 여기 밑에 내려와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골격근 지방 분석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자로 커터가 딱 있는 거는 그나마 건강한 편,
건강한 편.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C자로 있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내 몸에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 그래서 내 몸이 산화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거를 일자로 만들고 D자로 만들어 가자라고 설명하는 게 좋다고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자 있잖아요. D자, 골격근량이 더 많은 체질. 그런 D자는 굉장히 건강한 몸이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텐션이 높대요. 텐션이 높고 우리가 하는 일은 C자든 일자든 이 몸을 D자로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게요. 여기 비만 분석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BMI는 체지방률이다 뭐 이렇게 이거는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체지방률을 보면 된대요. 이 체지방률을 보면서 이 체지방률도 역시 여기 표준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봐야 하고, 표준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제일 건강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게 뭐 중요한 게, 저희가 맨날 체중에 관여하지 마라. 우리는 사이즈를 줄이고 근육을 높이고 체지방률을 낮추는 일이다라고 TR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사이즈를 줄이는 일이다. 그게 요 체지방을 줄이면 사이즈가 준다라고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도 된다고 하셨고, 이 사이즈는 사실 처음에는 지방이 관여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체지방이 빠지면 사이즈가 줄어. 그런데 나중에 근육이 늘어났을 때도 이 사이즈를 관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줄고 그 자리를 뭔가가 채워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TR을 하면서 체지방이 준 거에 굉장히 목표를 세우지만 그 안에 근육이 채워지지 않으면 체지방이 또 그 안에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사이즈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체지방 줄이는 걸 목표를 하고 나중에 근육이 늘어나는 걸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몸깨달이, 몸을 깨우는 달리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표를 줘야 된다고 하세요. 이 사람이 체지방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골격근량이 얼마인지 보면서 이 사람에 맞게끔, 여기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기초 대사량, 그리고 요기 인바디 점수, 그리고 위상각을 보면서 이 사람에 맞게끔 내가 목표를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인바디를 계속 내 몸에 맞게 15일 단위로 체크를 해서 내 데이터를 갖고 내가 분석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15일 단위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다음은 체지방률에, 여기 체지방률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남자분은 15에서 20 안에 드는 게 건강한 몸, 그리고 여자는 20에서 25 사이에 들어간 게 건강한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모두 적어도 표준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25까지 안 들어도 여기 선은 넘지 않아야 한다. 그걸 우리 목표로 하자라고 목표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부위별 근육 분석인데요. 사실 이게 저도 이 부분을 좀 몰랐던 부분을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위별 근육 보면 이분도 사실 근육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체지방도 높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육 똑같은 몸이야. 내 몸이 근육이 많아. 근데 체지방도 많아. 과체중, 과근육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위별 근육이 많을 때 여기 옆에 가서 부위별 체지방 분석을 보는데 여기에 다 백분율이 넘는단 말이죠. 여기 옆에 숫자 보면 141, 149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00 안에 드는 게 제일 건강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근육도 많고 체지방이 많아. 같은 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근육은 가짜일 근육이 많거나 산화된, 노화된 근육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근육들도 물론 표준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하고, 이게 근육이 많은데 왜 보면은 근육이 많은데 왜 여기 체지방도 많냐 이거죠. 이거는 이 근육은 사실은 노화된 근육이거나 산화된 근육이 확률이 높다 얘기를 하고, 또 근육이 높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반드시 이 근육이 쓰여져야 한대요. 근육이 많은데 근데 이게 운동을 하거나 근육이 쓰여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쓰여지지 않는 근육이 산화가 되고 이게 나중에 염증이 되고 이게 나중에는 경화가 돼서 암이 간대요. 근육이 많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닌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부분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근육이 근육이 많으면 이 체지방 분율을 가서 봤을 때 백분율이 거의 백분율
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다면 이분은 진짜 참근육이거나 근육이 많을 확률이 많다. 근데 근육도 많고 체지방을 갖는데 옆에 여기 체지방을 갖는데 여기도 높다. 그러면 이 근육은 산화됐거나 운동을 해야 해서 이 근육이 늙은 근육이 안 되게끔 염증이 안 되게끔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해서 이분은 운동까지 플랜을 짜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과 바로 체지방을 넘어가서 잘 설명을 하라고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여기 세포의 수분비 분석이에요. 세포의 수분비가 0.38을 넘어가면 부종이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실 설명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들어서 왔는데 뭐냐면 이게 세포의 수분비는 말 그대로 세포 밖에 있는 수분이고 이게 높을수록 부종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0.36 대인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찬 근육이래요. 굉장히 찬 근육이어서 분들은 움직임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0.37 이거는 일반적인 근육이고 쾌적한 몸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0.38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피곤하고 약간 힘들고 몸이 붓고 머리가 띵하기 시작해서 산화되기 시작하는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부종이다가 아니고 그리고 0.39를 넘어가면 이제 병원에 가는 시기가 잦아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0.39가 되기 시작하면은 여기 많이 산화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혈관 질환들이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당뇨나 혈압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0.39까지 가면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TR을 넣어서 운동까지 해서 이분을 건강하게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0.4가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병원 가기를 권유하라고 해요. 0.4가 시작된 건 무슨 얘기냐면 암일 확률이 높대요. 0.4가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0.4가 넘어가면 그분께는 빨리 병원을 가길 권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세포의 수분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냐면 김치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절였다는 건데 우리가 김장을 하려고 김치를 어젯밤에 절였어. 근데 이걸 2시간 있다 씻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상황이면 어때요? 배추에서 김치는 물은 쫙 빠져 있고 김치는 탈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그렇게 비유를 해주면서 이게 0.37인지 36인지 38에 따라서 네가 완벽하게 김장을 맛있게 담글 수 있는 김치인지 아니면 그냥 약간 좀 그냥 적당히 담글 수 있는 김치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0.38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김장을 담가봤자 솔직히 맛이 없는 김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 세포의 수분비는 그래서 0.36부터 적어도 0.38이 넘어가지 않게끔 그런 몸이 건강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맞아. 그리고 이거 세포의 수분비를 그러면 어떻게 낮추냐. 이건 우리가 붓기를 빼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빼냐.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음식에 관련한대요. 우리가 맵고 짜고 이런 걸 먹으면 붓고, 물을 많이 먹으면 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싱거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포인트를 여기에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술이나 커피를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막 엄청 물이 땡기죠. 만약에 내가 전날 음주를 했어. 그럼 그 다음날 엄청 물이 당기잖아요. 찬물. 근데 절대 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술을 먹고 전날에 이게 내가 몸에 열이 막 나서 근육이 막 목말라 하는 상황인데 이럴수록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내 몸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절대 짠 거 먹으면 안 돼. 국물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식단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커피도 TR 15일 동안 먹으면 안 돼? 그냥 안 돼를 하는 게 아니고 김장에 비유를 하면서 왜 먹으면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커피 한 잔은 괜찮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공복에는 절대 안 돼요. 공복에 먹으면 얘가 삼투압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수분까지 뺏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식사하고 나서 오후 2시 이전에 커피를 마시게끔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인바디 점수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 인바디 점수를 그냥 60점, 50점, 70점, 80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원 사장님은 사실은 이 인바디 점수를 보고 리크루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인바디 점수가 만약에 60점대다. 그러면 이분은
아픈 몸이다, 병들어가고 있다, 병원을 자주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 인바디 점수가 70점대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세월대로 잘 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인바디 점수가 75점대다 그러면 이분은 약간 의욕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뭘 하자고 하면 먼저 한 발짝 앞서서 먼저 걸어나가고 있다던가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바디 점수가 80점대다 그러면 와, 이 인바디 점수는 근육, 조그만 근육이 잘 만들어진다, 우리 근육 만들어 보자, 뭐라도 해보자라고 하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80점대부터 자기는 리크루팅을 시작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인바디 점수가 85점대다. 너 이 몸 갖고 지금 회사 다니냐? 심심하지 않냐? 무료하지 않냐? 너는 뭐 인상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인바디 점수를 그걸로 본인이 리크루팅 하는 점수로도 조금 보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인바디 점수가 80점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에너지가 다르대요. 텐션이 다르고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라도 진짜 해야 되는 몸이다 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하고, 간혹가다 인바디 점수가 100이 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근육이 많으면 인바디 점수가 100이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이제 내장 지방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걸 줄이는 일, 우리는 이걸 줄여나가는 과정을 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인바디 내장 지방 단면을 봤을 때 사실은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요 부분, 그것도 이렇게 약간 연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넘어갔다,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백분율을 넘어서 그래도 검은 선 안에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에 있다고 해서 좋진 않지만 내 몸은 사실 지구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 안으로 들어오자라고 표현을 하고, 백분율을 넘었는데 여기 있어요. 이 점이 아니고 이 밖에 있다. 이런 사람들 몸은 그냥 우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빨리 지구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내장 지방은 운동이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먹는 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식단 조절을 우리가 인바디를 할 때 내장 지방과 여기 체지방 골격근량, 여기 체지방률을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그럼 식단을 조절해야 되겠구나라는 말이 나오게끔 인바디 분석을 해준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 우리가 내장 지방은 먹는 거에 관여를 하고, 시작은 사실은 지켜서 먹는 거. 사실 이 내장 지방 내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안 먹거나 뭐 간헐적 이런 게 아니고 지켜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뭘 지켜서 먹냐? 먹는 시간. 그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이 만약에 5시고 식사를 6시부터 시작하면 6시에 먹고 12시에 먹고 6시에 먹고를 그 컨설트 할 때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그 시간을 꼭 지켜서 먹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짜 배고픔, 공복을 느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TR이나 피 컨트롤 12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배고픔을 절대 느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장이 쌓인대요. 우리가 왜 배고픔을 느끼면 지방이 쌓여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장 지방이 제일 많이 쌓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태울 건데, 이걸 태우는 첫 번째는 잘 지켜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먹어보자라고 컨설팅 해준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장 지방을 딱 봤을 때 여자는 50에서 60, 그리고 남자는 40에서 50, 이게 제일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세포의 수분비나 요 이상각 점수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 낮추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요건 그냥 무조건 빨간 표시로 X를 하래요. 전혀 이제부터 네가 신경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가 또 설명하기 시작하면 체중에 좀 목숨을 걸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X를 표시를 하라고 얘기하셨고, 여기 부위별 체지방 구성은 아까 여기서 부위별 근육을 한 다음에 바로 넘어와야 되고, 이게 뭐냐면 여기 옆에 보면 숫자로 작게 있는데 140 몇 분, 140 몇 퍼센트, 이게 100분율로 해서
배 안쪽에 있는 게 제일 건강한 상태지만 거기에서도 저희가 부산 가서 손들으려고 했을 때 그 배 안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10명도 안 됐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의 상황에 딱 몸을 보면 영조 사장님처럼 말랐거나 아니면 약간 찰진 근육들 갖고 있으신 분들 빼고는 백분율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지만 어쨌든 제 몸을 봤을 때도 저는 이게 제 게 아니거든요. 제 몸을 봤을 때 저는 몸통 빼고는 다 100이었어요. 그럼 저는 복부 비만인 거죠. 몸통 빼고도 저는 100% 안에 거의 다 들어왔는데 몸통이 150인 걸 보면서 아 나는 복부 관리, 내장 관리를 해야겠구나 하고 저 스스로도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요건 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포의 수분과 세포 내 수분은 아까 세포의 수분은 요게 아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기초대사량인데 우리가 TR을 설명할 때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자는 1300이 넘어가면 높고 남자는 1400이 넘어 이게 아니래요. 기초대사량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즘에 770 보면 여기에 또 뭐 어떻게 되냐면 가로 안에 숫자가 있어요. 지금 제 거를 봤을 때 기초대사량이 저는 1400이 넘게 나오는데 가로 안에 저는 1258부터 1400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저는 1350이에요. 그럼 저는 중간인 거죠. 근데 그 기초대사량을 여자는 몇 이상이어야 돼, 남자는 몇 이상이어야 돼가 아니고 요 가로 안에 숫자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제가 기초대사량이 1300부터 1400이어야 되는데 제가 기초대사량이 1250이면 50칼로리만 계속 살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초대사량 여자 남자가 아니고 이분에 맞게끔 요 가로 안에 들어와 있는 기초대사량인지를 보고 기초대사량이 얼만큼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지 보고 그럼 네가 가만히 숨쉬어도 이렇게 되는 칼로리니까 우리 이걸 운동을 해보자 몸개발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컨설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위상각이죠. 여기 위상각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세포 나이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세포 나이인데 이게 위상각이 뭐냐면 이거 참 하나 빼먹었네요. 기초대사량이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뇌하고 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만히 앉아서 배울 때 배우고 나면 배고프고 학생들도 돌아서면 배고픈 게 뇌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이고 간은 또 많은 해독을 하기 때문에 쓰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그렇게 조금 더 설명하면서 하면은 조금 만약에 수험생이라든지 뭐 해독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군이라든지 술을 먹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기초대사량이 너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와 이게 들어오면 이게 좋아질 거라는 걸 컨설팅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상각인데요. 위상각은 사실은 세포 영양 상태, 세포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4 이하이면요. 김치환 사장님도 사실은 4점대였대요. 4점대면 무슨 몸이라고 판단하면 되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항생제를 오래 먹었거나 항암 치료를 했거나 뭔가 아파서 약을 오랫동안 먹었던 사람은 4점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5점대라고 하면 아무튼 4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4.5가 나왔다. 몸은 60대 몸인 거예요. 내가 4.5다. 그럼 나의 몸은 60대 몸인 거고요. 만약에 5다. 그러면 이건 40대 이후의 몸은 5. 위상각 나이가 5로 나오고요. 위상각 나이가 6으로 나오면 이분은 그래도 세포가 조금 건강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분이 만약에 김찬 사장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위상각이 4에서 5 사이면 높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대요. 1년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되고 그 사장님도 1년 동안 그렇게 올리셨다고 하고 그게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 에이지학 성분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데 가속도가 붙는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세포의 수분비, 위상각, 내장 지방을 보면서 이분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다. 그거를 분석하려면 나의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5월 단위로 내가 5번 내 몸이 제일 쾌적할 때 자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내 몸이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운동 직후에 이렇게 나의 몸에 그거를 5가지를 분석을 해서 체크를 하면 그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국에 이 인바디로 갖고 하는 일은 이 인바디로 체지방을 몇 프로니까 이 체지방을 6% 낮추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몸에 맞게 가로 안에 얼마큼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세포의 수분비가 얼마인지 위상각 점수가 어떤지 내장 지방수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스스로 그럼 내가 조금 먹는 걸 조절해야겠네. 그럼 나는 어떤 운동을 해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게 그 컨설팅을 하는
목표로 삼아야 되고 6%는 절대 목표가 아니고 기준점이고 이 사람에게 목표를 주어서 우리가 그 사람과 1년 동안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인바디 분석을 하고 몸깨달과 TR을 1년을 목표로 삼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위상각을 6점대로 높여주는 거, 체지방을 40에서 60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세포의 수분을 0.36, 0.37까지 떨어뜨리는 게 저희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좀 배워온 걸 정리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